안녕하세요. 금일 조선, 해양과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주 조선, 해양 관련 주요 뉴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국제원 유가격 동향을 순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8월 마지막 주 조선, 해양 관련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과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대형선과 중형선을 아우르는 생산 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방산 분야 진출, 중형 PC선, MR탱커, 친환경 추진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HD현대는 향후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합병은 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병 비율에 따라 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됩니다. 이번 합병 소식 이전부터 현대미포의 주식은 급격히 상승하여 8월 29일 종가 주당 20만 4,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 역시 지속 상승하여 8월 29일 종가 주당 52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미포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현대중공업 신주를 비율대로 배정받고 앞으로는 현대중공업의 주주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25년 8월 조선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하나오션이 1위를 차지 소식입니다. 한국기업 평판연구소의 조사 결과 8월 조선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하나오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현대중공업, 3위는 한국조선해양이 올랐습니다. 하나오션은 친환경 추진선, 렌즈 운반선, 방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업계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1위 달성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체질 개선 성과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기존 강자였던 HD현대 계열보다 높은 브랜드 평판을 기록한 것은 조선업계 내 구도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이 렌즈선, 친환경 추진선, 군수 분야 발주 확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믿을 만한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에서도 선두주자로 활약하며 미국 해양 산업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선분야 친환경 렌즈선, 유조선, 군함, 해양 플랜트 등을 포함하며 하나오션은 특히 렌즈 운반선과 친환경 추진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이중연료선, 수소연료선 등 미래형 친환경 선박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며 미국과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도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말레이시아 FPSO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페트로나스가 추진 중인 세퍼트 유전 FPSO 프로젝트 입찰에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쿠알라테렌가누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블락 오후 3시 13에 있는 얕은 바다 세퍼트 유전의 재개발을 위해 부유식 생산, 저장 및 하역, FPSO, 선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미스시, T7 글로벌, MTC 엔저니링, 그리고 싱가포르의 오션스타워 엘리트가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경쟁에는 한국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소들이 렌즈 운반선과 방산 중 심전략에 집중하면서 FPSO 시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FPSO는 고난도 기술과 장기 프로젝트가 요구되는 분야로 한국 기업들이 향후 다시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 해양 자원 개발이 활발해지는 만큼 전략적 재진입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글로벌 발주 동향입니다. 7에서 8월에는 엔진 반선 발주가 다소 주춤했지만 FPSO와 탱커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카타르 렌즈시 2차 프로젝트, 그리고 브라질 FPSO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예정된 카타르 렌지선 2차 물량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대 40척에 이르는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며 규모도 무려 12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조선 3사도 이달 초부터 선주들과 2차 발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반기 발주 물량은 2028에서 2030년 인도용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 수주 확보로 안정적 실적 기대가 됩니다. 브라질 FPSO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발주 지연과 경제성 문제로 주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 가치 해양 플랜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스마트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준비 중이며 하나오션과 같은 현지화 전략이 성공한다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입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미 상무부가 8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 달 9월 16에서 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현재 4.25에서 4.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 30일 패드 와치를 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6%로 상향되었습니다. 패드 와치는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수치화해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선박 건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선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고 결국 신규 선박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장기적으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하향 압박 형성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조선소의 신규 건조 비용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시장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한국 조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조선주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 개선 및 자금 조달 환경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국제원유 가격 동향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25년 8월 29일 하루 0.91% 감소한 배럴당 64.01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하루 0.78% 감소한 배럴당 6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미국 수요 약화와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 오펙 플러스 회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오펙의 생산량 증가 가속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증가는 여름 운전 시즌이 끝나가는 미국 시장에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해 수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출 터미널을 공격한 후 이번 주 초에 가격이 상승했지만 휴전 협상 가능성에 대한 보도로 인해 이러한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큰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산업 및 화물 부문의 지속적인 수요를 나타냅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을 포함한 지정학적 요인은 여전히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25년 8월 22일로 끝난 일주일간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39만 2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 8월 22일 원유 재고 4억 1,829만 2천 배럴이며 전주인 8월 15일 원유 재고 4억 2,068만 4천 배럴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의 변화를 보면 2025년 8월 22일 기준 전략 비축유는 4억 420만 1천 배럴이며 전주인 2025년 8월 15일 전략 비축유는 4억 342만 5천 배럴입니다. 8월 22일로 끝난 일주일간 미국 전략 비축유는 전주 대비 77만 6천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이며 전략 비축유는 지속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21년에 6억 배럴 수준까지 비축하는 것에는 상당한 기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